돌이켜보면 아이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 재밌어? 할만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나 교육이나 사실은 주체는 아이고 우리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아이가 즐거워서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한 거죠. 재밌니? 할 수 있었니? 대기자 TV.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0.1% 아이들이 합격한다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서울대 의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을 어렵게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차 워킹맘 박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녀분이 어떤 전형으로 언제 합격했는지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아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2018학년도에 입학했습니다. 네, 물론 공부를 워낙 잘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내신이랑 수능 좀 점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 아이가 직윤으로 갔기 때문에 내신은 알겠죠. 잘했겠고, 예, 서울에 있는 내신은 일반 고등학교 나왔죠? 예. 내신은 1.1 안쪽이었었고요. 음, 예, 수능 점수도 뭐 꾸준히 1등급 유지했었고요. 네. 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내신이 줄곧 1등급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슬럼프는 따로 없었었나요? 학업의 기복이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큰 기복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내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상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한 사람이 독보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그 다닥다닥 밀려 있는 맞아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조금만 실수하면 밀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뭐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쟁심 이런 걸 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나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내신형 아이라기보다도 소위 얘기하는 수능형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얘가 내신으로 직윤으로 대학을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 별로 하셨죠? 예,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양쪽을 같이 일단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음. 그게 서로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었지만 음. 서로에게 보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수능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네. 수능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 내신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또 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여기에 더 편하게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난 내신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벼랑 끝 전략이 맞아요. 유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성적 때문에 압박을 느낄 땐 힘들어할 때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좀 자주 해주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사실은 어차피 저도 주변 사람이고 실제 아이가 해야 하는 맞아요. 입장이잖아요. 모든 일은 아이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주로 했었던 일은 엄마가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서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게끔 독려하는 부분이 최선일 것 같았고 어쨌든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실제 할 수 있는데도 애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의지적으로는 그래 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의대에 대한 꿈은 좀 언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라기보다는 의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아이가 뇌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의학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또 이왕이면은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하면서 준비하면서 서울의대까지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네. 의학 쪽에 관심이 있었군요. 네. 그거는 혹시 그 시기가 언제 정도였을까요? 그게요. 저희 애가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러니까 책을 골고루 읽힌다고 읽히는 과정 중에 얘가 굉장히 흥미 있었던 파트가 뇌과학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맨 처음엔 뇌 쪽이 좋으니까 심리학을 해볼까, 뭐
그런 쪽 뇌를 가지고 뭐 마케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하여튼 뇌에 대한 관심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었나요? 책을 좋아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뭐 아주 뭐 책을 수천 권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1000권 읽기도 좀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양으로 그만큼 읽힌 것 같지는 않은데 가급적 책은 골고루 익히게끔 그쪽에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좀 책을 좀 자주 읽어주셨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반성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일하는 안 엄마들 읽어도 공부를 잘했군요. 일하는 엄마들 그렇듯이 많이 읽어줘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은 좀 미안하다. 일상에 치여서. 좀 예.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어떤 분들은 유치원 때도 뭐 많이 예, 읽어주시죠. 많이 읽어주시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시기는 좀 게으르게 놓쳤어요. 근데 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지금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책 읽기를 좀 애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님 가장 중점을 뒀던 교육 방향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을까요? 일단은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천식과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단 아이가 건강한 거,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 특히 예.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떼어놔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일단 최고 우선순위였었고 음.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독서나 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 운동 같은 거 많이 신경 썼고 독서에 대해서도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유초등 때는 독서와 운동 네. 부분을 강조하셨군요. 운동은 좀 어떤 부분을 했나요? 저희 애는 아이스하키 많이 했었고요. 천식이라서. 예, 맞아요. 천식 때문에 이렇게 먼지 많은 운동이 얘한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서 주변에서 아이스하키 소개해 주셔서 아이스하키 많이 했었고요. 또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축구나 생활체육 같은 거 같이 어울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방과 후에는 주로 운동을 예, 아이가 많이 운동 많이 했었나 봐요.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학교에서 끝나고 제가 올 때까지 애가 그냥 방치되어 있을 수는 네네네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고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뭐 주 2회, 3회 정도 운동하고 공부에 관련된 것들은 한 3일 정도, 그래서 반반 정도 학원을 보냈었고요. 주로 뭐 보습학원 이런 데. 보습학원은 보내본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보냈던 건 주로 초등학교는 영어 위주로 영어.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 맞아요.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요? 중학교 때는 수학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 예. 수학이 중요해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많이 신경 쓰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노력을 좀 늦게 한 편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수학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영어도 같이 영어는 발을 맞추는 정도였다면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확연히 더 신경을 썼던 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같이 했었고요. 의대를 진학했으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수학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아이가 좀 맨 처음부터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 했었던가요? 맨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일수록 저는 연산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연산을 안 시키셨어요? 예, 연산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수학에서 이렇게 계산 실수도 굉장히 잦은 네. 편이고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일수록 수학에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열심히 풀고 숫자 잘못 써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수학이 얘하고 별로 친한 과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계산을 넘어서는 진짜 수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부터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어렸을 때 그 구멍이었던 연산이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계속 풀면서 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니까 그 연산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도 좀 적어지고 수학 자체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초등학교 때 연산에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산 틀리면 굉장히 혼내고 네.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외국 애들은 수학 시간에 계산기 들고 다닌대. 맞아요. 근데 예, 예. 우리가 물론 이게 연산 잘하는 것도 되게 그러면 강점이 있는데 굳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에 아이들이 미리 진을 빼게 하는 거는 저로서는 그게 연산을 하는 것 자체의 강점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애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행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수학은 중학교 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였나요? 우리 그러니까 아드님 같은 저 경우에는? 역시도 선행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행의 속도로 봤을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다 끝내놨다. 그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네. 사실은 뭐 몇 학년을 끝냈냐보다 중요한 건 얼만큼 제대로 했느냐의 부분일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거 끝내고 2학년 거 어느 정도 하는 정도? 그 그래서 정도로 해서 중학교 예, 그렇게 3학년 하고 때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사교육을 좀 시키셨을 네. 때 원칙 이런 부분에서 음. 내가 좀 중점을 뒀다. 사교육 음. 원칙이 네. 있다면요? 일단은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뭐, 뭐 절대 안 돼. 엄마표야.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은 요즘은 사교육을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네, 사교육이 필요하면 그쪽에 도움을 받자. 하지만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사교육에 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 사교육의 도움을 안 받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게 있고 정말 그게 절실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기준으로 저는 내신은 웬만해서 사교육을 안 시켰어요. 내신하고는요? 네, 예. 내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아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내신을 잘 봐줄 수 있는 사교육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내신은 혼자 해내는 힘을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내신 쪽은 따로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럼 주로 사교육 학원을 선택할 때는 아이랑 같이 서치를 좀 하셨나요? 예, 그랬어요. 워킹맘이셔서 네. 입시 정보에 대한 그런 빈틈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메우셨어요?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요? 네. 뭐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인터넷이니 이런 자료들도 듣고 또 주변에 엄마들 저로서는 또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되게 근거하신 선배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네. 교육에 대한 철학이 비슷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로드맵 그런 진로를 겪고 계신 어머님들 그런 선배 언니들의 조언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저희가 너무 유명한 스카이캐슬을 보면 음. 서울대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저희가 서울대 의대하면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혹시 뭐 입시 컨설턴트를 도움을 받았다거나 다른 비법이 좀 있으신 거 아니신지? 글쎄요,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같은 분이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과연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사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연결하는 몫이 그렇게 유능한 코디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이 결국은 엄마와 아이가 합을 맞추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혹시 고등학교 때는 어떤 사교육을 주로 받으셨는지요? 예, 하셨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쨌든 저기 고등학교 때 꾸준히 했었던 건 수학을 했었고요. 수학은 근데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3학년 때 두 네. 번 정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어머님들 안 시키는 공부를 시켰던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애는 올림피아드 공부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고에서 올림피아드는 거의 예, 그렇지. 맞아요. 예, 신경을 그래서 못 쓰죠. 필요 없을 뿐더러 학생부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표 그렇죠. 예. 항목이었는데 그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가 어쨌든 그 결과나 그 과정, 결과에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저로서는 그게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 과정을 네.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거기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와서 거기서 애가 얻은 자신감의 크기도 컸어요. 근데 물론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권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 아이 때는 교과 외에 비교과 비중도 컸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공부를 한 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네. 앞으로 바뀌는 입시에서는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 아이는 그걸 통해서 공부에 대한 과정을 배우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혹시 그러면 대부분 올림피아드는 중학교 3학년 때 뭐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 과학고나 영재학고, 특목고를
후로를 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일단은 저는 과학, 영재고 과학고 굉장히 좋은 학교긴 한데 저희 아이 성향상 그런 쪽보다는 저희 아이는 자사고 쪽이 맞겠다 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특정 과목에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까지는 좀 더 골고루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자사고에 지원을 했었는데 예.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네, 네.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되는데 결국 붙은 것보다는 준비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자극이 않을까. 됐나 봐요, 예, 동기부여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때 뭐 떨어졌다고 힘들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멀리 보이기보다는 일단 고등학교 가까운 데가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음. 좌절을 아이가 좀 느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음. 근데 사실은 그게 네. 나중에 봤을 때는 더 네. 도움이 됐나 나중에는 봐요. 사실은 어느 게 더 도움이 될지는 겪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 돌이켜 보셨을 때 초중 고등학교 때 혹시 이것만은 내가 실천을 한 게 다른 어머님한테도 추천할 만하다, 유효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가 어쨌든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아이의 그런 어떤 자립심, 적응력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자립하고 적응하려면 어떤 그런 요령이나 방법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으로 적응하고 그걸 거기서 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으로 적응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이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 재밌어? 할만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나 교육이나 사실은 주체는 아이고 우리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아이가 즐거워서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한 거죠. 재밌니? 할 수 있었니? 혹시 고등학교 때 일상이 좀 궁금한데 네. 아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좀 공부는 주로 어디서 했고 네. 학교 학습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이 다 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태어나서 여지껏 한 4시간 자고 이런 거 아닌가요? 6시간 이내로 잠을 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렇게 적게 자고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 이하로 줄였을 때 뭐 안 좋은 컨디션으로 간다라면 그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6시간 이상은 잤었던 것 같고요. 아드님도요? 네네. 그리고 공부는 아무래도 혼자서 자기 의지로 공부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자율학습실 많이 이용했었고 고3 때는 독서실도 이용했었고요. 그럼 집에 몇 시 정도에 들어와요? 집에는 학교에서 보통 학교 자율학습실이 닫히는 시간이 10시라서 뭐 10시 이후에 남아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10시 정도에 마무리하고 오는 정도였어요. 그럼 집에서 또 막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아니죠. 6시간을 한 뭐 12시 무렵 그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 가고 그런 정도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아이가 자습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다, 이런 팁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습에 있어서 특별히 뭐 왕도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말 그대로 자습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아, 이게 중요하다 하고 싶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주고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같이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네. 더 어린아이였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저희는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게 좀 부족해도 다른 걸로 메꾸면서 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자습이 습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준비가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서 맞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 코로나 상황에 더 어린 아이를 맡았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자율이라는 얘기 이전에 중간중간 더 많이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뭐 옆에서 감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스스로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거기서 독려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자녀의 학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께 끝으로 자녀분을 대학에 보낸 선배 엄마의 입장으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도 입시도 길게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멀리 다들 얘기는 많이 해요. 장거리 게임이다, 마라톤이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많이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진짜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유효하고요. 그래서 사실 단거리 달리기라면 우리가 속력을 내는 게 먼저지만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페이스 조절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교육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 선택의 기준 역시도 지금 당장도 당장이지만 5년 후에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중요할까? 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님의 귀한 말씀이 자녀의 학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귀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